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하루가 멀다 않고 또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이죠. 민특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 조치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발표 원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임대사업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으니까 반드시 천천히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놀라운 부동산 카페의 자료실에 제가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다운 받으시고 천천히 훑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보시는 이 원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자진 말소할 때 일부 요건만 채우면 이전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 기회로 중과받지 않으면서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물량이 쏟아져 나올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020년 8월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단기 민간임대주택과 그리고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 유형 폐지 유형의 자진 등록 말소 허용, 그리고 최소 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 뭐 이런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밑에 표가 친절히 나와 있죠. 자, 유형별 임대주택, 자, 단기 임대 이제는 없어지죠. 단기 민간 임대주택 4년짜리가 매입 임대든 건설 임대든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8년, 그리고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8년, 요게 이제 아파트는 폐지가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기존 사업자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710 취지를 감안해서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 조치가 다음과 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정부의 스탠스를 고려했을 때는 아주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보완 조치는 임대주택 등록 기간 동안에 임대료 상한 등의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대소득에 관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이거 먼저입니다. 이제 세금,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양도세겠죠. 자, 먼저 임대 등록 기간 동안 세제 지원 유지. 그러니까 등록 기간 동안은 이전에 약속된 그 세제 지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자, 민간 임대주택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임대 등록 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이전에 그 등록하신 분들 종부세 합산 배제 뭐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단기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 자, 임대소득에 관한 분리과세 시 필요 경비 우대해주는 혜택,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자, 이게 일부 요건에 따라서 이제 30%, 75% 감면을 받죠. 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노리고 요거를 등록을 하셨죠. 자, 임대 등록일부터 자진 그리고 자동 등록 말소일까지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전에 말했죠. 이전까지의 그 임대 혜택은 유지하되 이제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가 된다고 발표가 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진의 경우에 이제 혜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많은 궁금증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완 조치가 오늘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좀 해결할 수 있겠죠.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유명한 뭐 세무사분들 찾아서 물어봐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 내용을 아주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자진이든
등록 말소일까지 혜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자동 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이 면제된다. 그 당연한 소리죠. 사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등록을 했는데 추징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소득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 지원의 요건인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 그러니까 임대 의무 기간이 마치기도 전에 자진해서 나는 임대사업자 그만할래 하는 분들, 그리고 자동 등록 말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있다가 이제 말소 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간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예가 들어있습니다. 단기 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 등록일과 사업자 등록일이 달라서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임대 등록을 했는데 세무 신고를 안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이 안 나와가지고 기간이 임대 개시일이 뒤로 한참 밀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그 등록 사업자들에게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주지가 안 됐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동으로 둘 다 등록이 돼야 좋은데 모르시는 분은 이거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대 개시 시점이 한참 뒤인 경우 많아요. 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등록 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세도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멸실이 돼서 등록 말소 후 이 자동으로 이제 사라지는, 폐지되는 유형, 이런 경우는 재등록이 이제 불가한 경우에 이 종부세 추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자진 등록 말소. 자, 의무 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다음에 보완 조치를 적용. 그러니까 반 임대가 안 된 경우, 그러니까 단기로 하신 분들이 오히려 유리하지. 이전에 단기가 됐을 때 단기로 한 분들은 벌써 도래한 겁니다. 기간이. 그래서 지금 말소한 다음에 매도하시면은 혜택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의무 임대기간 미충족 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된다. 지금 던지려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 자, 자동 말소로 인해서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입니다. 자, 원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 2주택자 10%, 3주택자 20%와 그리고 법인세 추가세율 10% 적용 제외. 자, 임대 의무기간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 이상. 자, 다만 여기 써져 있습니다. 자진 말소의 경우에 임대주택 말소 후에 1년 내에 양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내에 양도를 안 하면 중과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던지려는 분들은 뭐 말소와 동시에 매도를 생각을 하겠죠. 그런 분들은 중과에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파격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의무 임대기간 미충족 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또 적용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자동 등록 말소로 인해서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한다. 이거는 이제 5년 내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 보유하신 주택이 여러 개면서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은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부러 이제 1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시고 임대사업자 된 등록 물건도 이 의무기간 지나지 않아도 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한 번에 매도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는 게 너무나 쉬워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에서 나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당한 물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재 2017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가 꾸준하게 크게 증가했으니까 그때로 따졌을 때 단기 같은 경우는 이미 기간을 도래했고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1년과 22년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년, 22년에 이 부족한 물량을 이 친구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일시적 완화 정책이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아파트로는 등록할 수 없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5년의 양도하면 이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파격적인 거고, 자,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벌써 받고 파신 분들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남아있을 경우에 그 임대주택이 또 자진으로 혹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았던 부분을 추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 주택 비과세를 받고 팔아도 지금 임대주택을 바로 또 파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간이 얼마 안 됐어도 팔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오늘의 핵심은 의무기간 2분의 1입니다. 의무기간 반만 채우면 파는데 추징도 안 당하고 일반 과세로 팔 수 있다. 네. 이제 이전에 그 실수가 해결되는 시점이 도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량은 단기로 등록하신 분들은 벌써 해당 기간이 도래를 했고요. 장기로 하신 분들은 21년 이후 21년 하반기부터 이 혜택을 보시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예, 중간에 팔아도 말입니다. 자, 중간에 단기를 장기로 바꾸신 분들은 상당히 또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예, 왔다리 갔다리. 자, 오늘의 이 민특법 개정으로 인한 보완 조치는 이전에 아주 강력했던 임대사업자 혜택들을 종료시키기 위한 보완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월 11일 이후, 710 이후 등록분에 대한 세제 지원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자, 임대사업자가 7일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사업자 주택으로 등록되거나 그리고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부세, 양도세 등 관련 세제 지원이 적용 배제된다. 자, 이 부분도 봐야겠죠. 단기 임대주택이었는데 장기로 바꾸신 분도 적용을 배제하겠다. 자,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 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는다. 710 이후에 이렇게 변경을 했거나 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했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 민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 보완 조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자료를 원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원문에서도 확실한 디테일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부분들 알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보셨을 때 확인이 된다라면 카페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주말이 왔습니다. 주말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되신 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시장의 현재 이 팽팽한 매수 매도의 줄을 끊어 놓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물량 상당히 많죠. 특히 2017년, 18년, 19년, 20년에 이르면서 2018년은 한때 80만 호가 넘게 등록이 됐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송파나 성북구가 굉장히 많이 등록이 됐죠. 자, 물론 임대사업자 혜택 보완 조치를 통해서 매도가 나올 물량은 당연히 못난이 물건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부터 움직일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시고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을 또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